안녕하십니까. 여러분의 계좌를 두 배로 불려드리는 두배불리TV입니다. 2024년 8월 12일 오늘의 장마감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리포트 종목은요. 현대리바트, 우리바이오, 바이오플러스, 서진시스템, 신테카바이오, 한양디지텍, BMT, 코스맥스 이렇게 8종목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인 현대리바트 먼저 보면요. 현대리바트 보면은 이제 오늘 실적이 꽤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주가에는 영향이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4.05%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그래서 조금 더 많이 떨어졌었는데 근데 지금 지지선은 다행히 이탈하지 않은 모습이고요. 그래서 주가가 회복하면 좋겠지만 일단은 지지선을 만약에 이탈을 한다면은 다시 여기 밑에 1차, 2차 지지선 사이 구간에서 조금 주가가 횡보할 수 있다라는 점도 리스크를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우리바이오 보겠습니다. 우리바이오 보면요.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그 해리스 트레이드 테마 관련주로 오늘도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저항선 돌파를 시도를 했는데 근데 이제 조금 돌파는 실패를 하면서 조금 내려온 모습입니다. 그래도 4%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. 그다음에 여기 5일선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다시 주가가 이제 또 저항선 돌파를 계속 시도를 해볼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. 그다음 이제 또 바이오플러스 보시면요. 지금 오늘 1.85% 상승을 하고 마감을 했는데요. 이 저항선을 살짝 거의 애매하게 지금 돌파를 했는데 돌파했다고도 하기에도 조금 애매한 정도인데요. 그래도 보시면은 일단 블릭스 지표가 마이너스 4점으로 과열권으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인데요.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지금 큰 움직임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상승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저항선 돌파가 상당히 중요해 보인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. 다음은 서진 시스템입니다. 서진 시스템 보시면요. 어제 이제 또 돌파 이후로 오늘 주가가 저항선 이제 또 지지선 위에서 위치를 잘 해주고 있는데요. 그래서 오늘 큰 움직임 없이 0.37%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네, 이제 또 보시면은 블릭스 지표는 조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. 거래량도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다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거래량이 일단 필요해 보인다. 그렇게 판단이 들었습니다. 그래도 이게 또 ESS, 그 전력 저장 장치 관련주이기도 한데 그렇다 보니까 일단 재료는 좋은 상황이라 가지고 어느 정도 상승은 기대는 되기는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또 신테카바이오 보시면요. 지금 이때 작년 9월을 기점으로 쭉 장기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는데요. 그래서 일단 저점에서는 조금 주가를 회복을 한 모습이지만 근데 다만 일단 이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하지 못했다는 점 이 조금 이 돌파를 좀 시원하게 해줘야 된다는 게 중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. 한양디지텍 볼게요. 한양디지텍 보시면요, 얘도 그 하락 이후 오늘 저항선 돌파를 시도를 했는데 긴 모습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얘도 반도체 관련주로 이제 또 최근에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는데 얘는 조금 반등을 하지 못했어요. 그래가지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거래량도 많이 빠져 있고 블릭스 지표도 얼마 회복하지 못했는데도 지금 블릭스 지표는 0점으로 많이 하락한 모습이고요. 그래서 일단 이 저항선 돌파 시도를 다시 또 실패를 한다면은
지금 조금 더 돌파하는데 조금 걸릴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때 이 지금 저항선이 1, 2, 3월에 보시면은 좀 상당히 돌파가 힘들었어서 그래서 여기 돌파를 좀 하기 위해서는 이때와 비슷하게 좀 어느 정도 거래량이 받쳐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. 그 다음은 또 BMT인데요. BMT 보시면은 또 BM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거래일에 금요일에 이제 또 저항선 돌파를 실패를 하자마자 오늘 개파락으로 오늘 5.45% 하락을 했는데요.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점 부근에 있기 때문에 신규 진입 같은 경우에는 권장하지 않는다. 이 정도까지만 보겠습니다. 다음은 코스맥스. 코스맥스 보시면요. 또 매수 신호 해가 뜨면서 오늘 또 저항선 돌파를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하고 좀 내려오면서 4.47%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거래량도 어느 정도 좀 많이 붙어줬고 그다음에 블랙스지프도 6점으로 좀 괜찮은 상태인데 오늘 실적이 또 잘 나왔어요.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. 근데 다만 이때 하락했을 당시에 그 주요 매출 국가인 중국향 매출이 아무래도 감소되는 그런 영향이 있었다 보니까 요 리스크도 같이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제 또 오늘 코스피는 전일 대비 29.87포인트 상승한 2618.30포인트, 그 다음에 코스닥은 전일 대비 8.29포인트 상승한 772.72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. 그리고 환율은 전일 대비 7.30원 상승한 1371.70원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은 이제 오늘 저희가 뽑은 토픽으로 넘어가면요. 오늘은 전기차 화재, 코로나, 대마, 전선 전력 설비 이렇게 뽑아봤고요. 이제 또 그래서 전기차 화재 중에서는 오늘 이닉스 3기V 그리드 위즈가 상한가를 갖고 다른 종목들도 많이 있었습니다. 보시면은 그래도 이제 또 최근에 인천에서 계속 그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나고 그다음에 또 다른 데서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갑자기 많이 반복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또 정부에서 배터리 안전 회의를 또 하게 됐는데 보시면은 오늘 12일, 12일이면 오늘인데요. 그래서 전기차 화재 예방책을 논의를 하기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또 인천철 그 아까 청라에서도 그렇고 아무래도 그 전기차가 보시면은 다음 기사도 같이 보시면은 현대차에서는 이제 또 신형 전기차를 출시 때마다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를 한다는 그런 발표도 있었는데 보시면은 이제 앞으로 그 보시면은 최근에 인천에서 그 벤츠에서 전기차 화재 이후로 그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되는 추세인데 이게 또 폭발이 난 그 벤츠의 배터리가 당초 알려진 바와 달리 세계 10위권의 중국 파라시스 배터리로 확인이 되면서 아무래도 그 차는 또 좋은데 배터리는 또 상대적으로 조금 사양이 떨어지는 거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벤츠가 아무래도 그 최대 주주랑 또 2대 주주가 그 중국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이렇게 좀 중국산 배터리를 쓰는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026년부터는 유럽에서는 이미 정해졌는데 유럽처럼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또 현대차에서도 신형 차부터는 신차부터는 또 똑같이 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2026년부터 유럽에서는 그 배터리에다가 QR 코드를 이렇게 박아 놓는다고 해요.
그래서 지워지지 않게 딱 잘 박아놓은 다음에 누구든 카메라로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검색을 하면은 이제 또 어디에서 만든 배터리이면서 또 언제 만든 배터리이면서 이런 이력들이 전부 다 나오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또 다음 토픽으로는 코로나인데요. 코로나는 또 오늘 신풍제약, 셀리드가 상한가를 갖고 일신바이오, 큐라티스,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,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도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는 또 지금 코로나에 대한 대책이 또 이전에서 좀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도 있고, 그 다음 기사를 보시면은 이제 또 질병청에서는 코로나에 대한 위기 단계 상향 조정 검토를 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. 그래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는데요. 보시면은 올해 코로나 입원 환자 수는 2월 첫째 주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다가 6월 말부터 다시 증가를 하고 있는데, 이번 달 첫째 주는 또 입원 환자가 861명으로 최근 4주 동안 5.8배 는 수치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질병청에서는 일단 치료제 수급 불안과 관련해서 이달 안에 치료제를 추가 구입해서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있고, 그다음에 10월부터는 또 백신을 다시 접종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다음 토픽으로 넘어가서 이제 또 다음 토픽은 대마를 뽑았는데요. 대마는 오성 첨단 소재, 화학약품, 우리바이오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. 보시면은 해리스가 또 이제 미국에서 경제 신뢰도에서 이제 또 트럼프를 앞섰다고 하는데, 이제 또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경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더 높은 신뢰도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은 이 조사가 이제 또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한 건데, 유권자 가운데 42%가 경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해리스 부통령을 더 신뢰한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. 근데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더 신뢰한다는 쪽은 41%로 1% 차이긴 하나, 이런 세부적인 이런 부분에서도 해리스가 좀 앞질렀다라는 쪽에 의미가 있는 그런 지표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해리스 이 대마 쪽에서도 이렇게 해리스 트레이드 쪽으로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보면은, 오늘은 대마가 올랐지만 의료용 테마가 주목을 받은 게 이제 또 해리스 오버가 마리아나 합법화를 주장했기도 하고, 그다음에 또 해리스 트레이드 중에서도 메디케어 관련주가 있는데, 해리스가 이제 또 과거에 메디케어 포 올이라고 이제 민간보험 가입 옵션과 함께 모든 사람에게 메디케어 확대하겠다는 제안을 한 적도 있어서 그렇습니다. 근데 또 하나 또 보시면은 증권가에서는 화장품 섹터가 해리스 트레이드의 수혜를 받을 거라고 전망하기도 하는데, 이제 또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립을 하는 학자금 대출 정책 때문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바이든 이제 또 민주당 쪽에서는 학자금 대출을 탕감을 하고, 이렇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보시면은 화장품 소비층에 해당하는 Z세대와 밀레니엄 세대의 그 구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런 이유를 들면서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주로 화장품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증권가 일각에서 이렇게 나온 의견도 있었습니다. 그 다음 이제 또 다음 마지막 토픽으로 넘어가서 전선 전력 설비인데요. 전선 전력 설비는 이제 또 기사를 보시면은 35도 폭염에 지난 7일에 전력 총수요가 100기가와트를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거는 제목만 보고, 그 다음 기사를 또 보시면은 지난 5일에 안 그래도 그 역대 여름철 최고 전력 수요를 경신을 했고, 그렇다 보니까 보시면은
7월 말에서 8월 초에서 휴가가 끝나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그 예비 전력을 충분하게 확충을 해놔야 한다라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번 주가 또 다시 전력 수요가 고비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. 지난주에는 또 지난주가 전력 수요의 최대 고비였는데 이번 주도 또 고비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이렇게 보고 오늘 장마감 소식도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